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에 전 세계 안보와 경제를 진짜 송두리째 흔들어놨던 엄청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에 벌어졌던 전면전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거대한 국제적 갈등을 시간 순으로 딱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난 2월 그 숨막히던 폭풍 전야부터 극적인 휴전, 그리고 당장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태의 핵심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폭풍 전야의 외교전과 병력 배치 상황을 보고요. 이어서 2월 28일 전쟁 발발의 순간, 그리고 글로벌 물류를 마비시킨 보복전, 막대한 피해 끝에 찾아온 극적인 휴전, 마지막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호르무즈 위기까지 차례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폭풍 전야, 외교와 병력 배치 상황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원래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2026년 2월 초 중동 분위기가 딱 그랬습니다. 공기가 엄청 무거웠거든요. 시작은 2월 6일이었습니다. 오만이 중간에 껴서 회담을 열었는데 서로 불신만 잔뜩 쌓인 채로 엎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19일 사이 미국이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함이랑 호위 함대를 중동으로 확 밀어넣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던 게 무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 증강이었습니다. 게다가 2월 23일, 24일쯤 이 거대한 항모가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에 딱 정박하면서 이때 군사적 긴장감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이었죠. 이때 무대 뒤에서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있었냐, 물밑 외교전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은 어떻게든 초계 중재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동선이랑 수뇌부가 모이는 장소, 이 엄청난 초격비 정보를 미국에 슬쩍 넘긴 거예요. 미국은 이 정보 딱 쥐고 좋아, 이번 기회에 이란 정권 교체한다라는 목표를 세운 뒤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습니다. 두 번째 파트, 2월 28일 기습 공습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 시위가 결국 놓아집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번역하면 장대한 분노.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서 이스파한, 카라즈 같은 핵심 도시들에 전례 없는 대규모 기습 공습을 들이붓습니다. 대화와 외교의 시간은 완전히 끝나버렸고 압도적인 무력이 쏟아지면서 본격적인 전면전의 신호탄이 터진 거죠. 이 공습 결과는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정보 넘겼다고 했죠? 그 족집게 정보로 정밀 타격을 때려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거기다 이란 최고위급 인사들 다수가 한 번에 목숨을 잃으면서 사실상 이란 지도부가 싹 괴멸해버려요. 현대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완벽할 정도의 수뇌부 타격 작전이었습니다. 공습 직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합니다.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공습이 이란의 핵무기 확산을 아예 뿌리 뽑고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이란의 보복, 그리고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는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리더십을 잃었다고 이란이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었냐? 절대 아니죠. 이 반격이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버립니다. 3월 1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랑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이랑 드론 수백 기를 비처럼 쏟아부어요. 그리고 3월 10일 진짜 큰일이 터집니다.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전면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지 않고 3월 17일에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나오는 하르크성 군사시설 90여 곳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립니다.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살벌한 궁방전이었죠. 자, 화면에 숫자 보이시죠? 120달러. 이게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끔찍한 타격을 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히니까 국제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아서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위협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순식간에 패닉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경제적 충격이 기름값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숫자예요.
2,000척. 이란이 해협을 막아버리면서 그 좁은 바다 한가운데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버린 전 세계 상선의 숫자가 2,000척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핏줄처럼 이어주던 해상 물류망이 한순간에 심정지가 온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당장 원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석유화학 공장들 가동률이 절반, 딱 5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이 저 멀리 한국 산업계의 심장까지 직격탄을 날렸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팩트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승자 없는 싸움이 남긴 막대한 피해, 그리고 극적인 휴전 과정입니다. 차월로 넘어가면서 폭주하던 전쟁에도 브레이크가 좀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피해가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은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 25억 달러를 태워버렸고요. 그 비싼 토마호크 미사일은 쏠 게 없을 정도로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이란의 피해는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 사상자가 났고 해군 함정 90척 이상이 바다 밑으로 수장되면서 해상 전력 자체가 아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국 다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거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겠죠. 결국 한 발씩 물러섭니다. 이때 중립국인 파키스탄이 쓱 들어와서 중재를 정말 잘했어요. 4월 7일에 일단 2주간 딱 휴전하자고 합의를 끌어냅니다. 분위기를 좀 식힌 다음에 4월 21일에는 미국이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고요. 마침내 5월 1일에 미 의회에 공식적으로 적대행위 종료가 통보됩니다. 벼랑 끝에서 정말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죠. 자, 그럼 다 끝난 걸까요? 마지막 5번째 파트, 끝나지 않은 호르무즈 위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오늘 5월 4일 기준 현실은 진짜 딴판입니다. 놀랍게도 이란이 아직까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안 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선박 26척을 포함해서 무려 2만 명의 전 세계 선원들이 2달 넘게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식량, 식수 다 바닥나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미국은 우리 이 사람들 구출하려고 군사력 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있고 이란은 무력 쓰면 그거 명백한 휴전 위반이다 맞서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휴전 선언 뒤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란 수뇌부를 날려버린 폭격과 그 끔찍했던 전면전의 포성은 분명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 갇힌 2만 명의 생명줄,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순통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의 시한폭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슬아슬하고 살얼음 판 같은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의 해설에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